원전 섹터는 좋기는 좋은데 산업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건 산업재예요. 산업재예요. 진입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전 기업들 중에도 진입의 장벽이 정말로 높은 회사도 있어요. 계측기, 유압 측정기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공급이 정말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막 개당 단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력 에너지 들어가는 저농축, 고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은 국가의 라이선스 산업이고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병목이 있을 거다. 여러분,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오르려면 그 회사가 공급망의 병목을 잡고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러면 급등이 올라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성장이 있는 어떤 산업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도 AI 관련이죠. AI는 연산하는 거죠. 인간의 뇌를 대신한다. 이거 그분들 이제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럼 사람도 뭘 먹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뇌는 뭔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늘 비유하면서 그러죠. 여기서 잔해 우뇌가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런 역할. 추론하는 게 GPU라면 뒤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뇌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추억, 뭔가 이렇게 해상하려면 알고 있는 지식의 집합체, 그게 HBM이죠. 메모리입니다. 그죠? 근데 점점 여기 직접 돌아가는 계산기도 중요하지만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할 거리, 메모리가 엄청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가 필요한 게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게 계산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계산기만 있으면 뭐해? 뭘 이렇게, 그게 회계 자료든 뭐든 뭔가 계산을 해. 그걸 물리적인 공간을 계산하는 걸 피지컬 AI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고, 사람도 이렇게 기억 용량도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전두엽, 측두엽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살아야죠. 그죠?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죠. 사람에게 에너지가 꼭 필요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물리의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모든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가 필요한데 제가 전번부터 유튜브 강의하면서 늘 이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석유의 시대가 아니라 에너지, 전기의 시대가 될 거고 이제 전기의 에너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석유가 에너지로 쓰이는 데는 과거에 보면 발전, 자동차 이런 거였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니까 그 석유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단도 AI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전기차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분들 거기가 휘발유 엔진 붕붕 달고 갈까요? 그래서 뭐 스위치 켜면 휴머노이드 로봇 뒤에 막 연기가 배기가스가 쫙 나오면서 하늘을 날고 그 다음 뭐 나중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뭐 날아다닐 때 연기 부릉부릉 나면서 뭐 제트 엔진 달고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전기 시대다. 전기인데 어떤 전기냐? 이제 에너지의 공급량이 무지 커져야 돼요. 사람들이 쓰는 양, 그거보다가 일단 한 개 도시, 중소도시가 쓸만한 사람들 인구 전체가 쓸만한 거를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다 소비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들, 피지컬 AI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 있죠. 로보택시 이런 것도 로보택시가 휘발유 엔진 떼고 안 가거든요. 그죠? 거기 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AI, 로봇 산업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로보택시도 모든 산업, 앞으로 비행기들도 무인 비행기 막 생기잖아요. 거기다 제트 엔진 달려 있지 않을 거거든요.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전기를 먹고 가동될 텐데 앞으로 전기는 원자력 에너지다.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주 산업 할 때 우주 에너지, 우주로 날아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태양 에너지를 그냥 직접 쓸 수 있고 또 하나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우리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는 거죠.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할 텐데 그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태양이 뜨는 곳하고 태양광 산업을 공부해 보시면 지구의 북회기선, 남회기선 그다음 적도 부분 태양에 조사되는 각도가 있죠. 그죠? 지구에 내려지는 각도. 그게 가장 태양광 발전에 효율적인 그 조사 각도를 지닌
그런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서 효율이 높아질 지역,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지구가 넓은데도 그렇게 또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죠? 최적의 입지를 가진 데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신안군 뭐 이런 데 좋다 그러고요. 바람이 부는 것도 전 세계에 또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있는 것들,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풍력단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바람은 불었다 안 불었다 하고,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실제 데이터 센터까지 혹은 산업 현장까지 선을 깔아야죠. 그죠? 배전선로, 그리드망을 구축해야 되니까 거기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 모든 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예를 들어 예전처럼 대형 원전은 여전히 냉각 때문에 바닷가 이런 데 지어야 되지만, 그래서 중국도 원전 91기가 전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쪽에 바래만부터 해가지고 밑에 남쪽에 그 해남도까지 이어진 바닷가로 원자력 발전소가 빼곡히 91개나 지금 들어서 있는 거고, 근데 바닷가가 아닌 산업 현장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직접 그곳에다 하려고 그러면 그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소형 원전, SMR이 또 각광을 받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고, 이건 분명히 맞는 거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확산되는 데까지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땡겨서 많이 올려놨다, 주가를. 그래서 단기 PER들은 다 높아져 있어요, 지금. 한국의 원전 회사들도, 한국의 원전 회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기기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 그 회사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데 PER들이 지금 뭐 엄청 높아져 있죠, 지금. 그분들 뭐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실적이 언제 개선될 거냐. 앞으로 2년, 3년 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기업들 어닝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방산회사들 어닝이 좋아지는 정도로 그렇게 급격히 좋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글로벌에 또 관련된 비싼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많아서 그 경쟁력의 척도 이런 것들은 또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원자력이라는 게 국가 안보랑도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기끼리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 중에 러시아, 중국 기업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구는 이제 막 원자력 발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주가가 먼저 앞서 달려간 거는, 주인보다가 강아지가 앞서 뛰어간 거는 저는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최소한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시간을 좀 기다릴 거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가, 원전 스토리가 작년부터 해자되는 거였고, 한번 올랐어요. 올랐고 사람들이 공부가 이제 많이 됐고 막 포무에 막 휩싸여 가지고 내가 이거 막 더 해야 돼 그러기에는 이미 한번 지나간 스토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원전 주식을 어떤 걸 골라서 투자해야 되느냐, 따박따박 이익이 늘어가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 원자력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재는 이제 우라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라늄을 정제해서 LEU하고 HLLU, SMR에 들어가는, 혹은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LEU 만들고 이런 회사, 우라늄 하는 회사, 우라늄 만드는 채굴 하는 강산 회사도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작은 회사지만 우라늄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신기한 게 우라늄 강석을 캐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왜 그 셰일 오일 채굴하듯이 땅속으로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물 같은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상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밸류에이션은 지금 그 이상 적자 기업이고요. 미국에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원전에 필요한 HLLU, LEU 생산하는 기업들, 거기 또 한국의 포스코 그룹이 또 투자도 했고, 제철이 관련된 그 회사도 앞으로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9억 달러 보조금을 줘서 캐파 더 늘려라, 앞으로 캐파 많이 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또 원전 생태계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AI 모델은 앞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될 거고, 그 대신에 해마다 지금 병목이 있어요. 병목이 이놈의 HBM 때문에 해마다 15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밖에 추가로 증설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하고 원전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이익이 늘 거냐? 반도체가 더 빨리 느는 거죠. 그죠? 반도체 공급 제한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을 억제하고 있어요. 원전의 공급 속도도 결국은 반도체 생산이 결정하게 되는 그 구조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못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기야 발전이라는 게 천연가스 발전하는 회사도 있고 화력 발전하는 것도 있고, 뭐 발전은 원자력 발전으로 빵빵 지으면 지을 수 있어요. 대형 원전 중국은 또 엄청 짓고 있으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AI 산업의 병목을 쥐고 있는 게 과연 에너지냐 디램이냐,
D램이 더 병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D램이 없으면 최근 들어서도 원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분들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D램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전도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 산업의 실체를 안에를 들여다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발전기기 그거 주단조 하는 거예요. 그거 깎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우라늄 공급하고 그 모든 거는 다 소재 산업이에요. 그죠? 그렇게 마진이 높을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고 그게 최근에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가 막 빵빵빵 늘어나가지고 HLLU 값이 급등했다. 뭐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사이클은 제 생각에 2028년부터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가 2026년이니까 앞으로 1, 2년 뒤가 되면 그 소재 회사들 주가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좀 모아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력 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려면 엔비디아 GPU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이 원전 산업도 함께 커지는 지금 묘한 구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AI 모델이 더 많은 파라미터 더 많은 긴 추론 시간 더 큰 데이터 센터 맞죠? 아니 맞는데 D램이 있어야 이거를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GPU를 베라루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이번 세스에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 주된 젠슨에게 물어본 게 뭐였냐면 너네 D램 부족한데 어떡할 거냐? 자기가 우리가 HBM의 유일한 소비자고 우리 SK하이닉스 삼전자 우리가 잘해서 장기 계획 마련돼 있다고 그렇게 또 이제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도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원전 섹터는 좋기는 좋은데 산업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 산업재예요. 진입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전 기업들 중에도 진입의 장벽이 정말로 높은 회사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 하나 있어요. 계측기. 여러분, 계측기는 글로벌에 그 회사가 거의 가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밀기기라는 거죠. 아유, 뭐, 쇳덩어리 깎아가지고 1mm, 0.1mm의 오차 범위 내에 만들어가지고 뭐 기기 만들고 그거는 그분들이 요즘 기계가 다 해요. 그죠? 또 AI 도움을 받으면 훨씬 정확하게 더 잘 할 수 있고 막 그러겠죠. 근본적으로 셀을 주물리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측기 뭐 이런 거는 유압 측정기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공급이 정말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막 개당 단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력 에너지 들어가는 저농축, 고농축, 우라늄 HLLEU 이런 것들은 국가의 라이선스 산업이고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병목이 있을 거다. 여러분,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오르려면 그 회사가 공급망류의 병목을 잡고 있는 회사여야 돼요. 그러면 급등에 올라가요. 뭐 진하게나 다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거 많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다품종 많이 생산하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농산물이죠. 여러분 농산물가 급등 잘 안 해요. 쌀, 양파, 배추 어떨 때 뭐 작황 따라 출렁이지만 막 급등 안 하죠. 막 좀 좋다 그러면 모든 땅에다 그거 심으면 나니까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 품목 중에 반도체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계측기가 어쩌고 어쨌든 병목을 잡고 있는 인더스트리 그게 정말로 돈이 된다. 그리고 또 병목을 잡고 있는데 아무나 진입을 못하는 것. 아이고 쌀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더 이상 지을 경작지가 논이 없다 그러면 쌀 짓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진입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 안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우리 산업에서 보면 뭐가 돈 된다 그러면 막 진짜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하겠다 그러면 뭐 재미가 없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들도 방산? 진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D램?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옛날에 이미 한번 가점을 시켜버렸어요. 예전에 많이 만들던 거를 PC만에 있던 산업 인더스트리라고 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전 쪽은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발전기기 만드는 회사,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제어 장치. 여러분 그 가끔 TV에 여름에 보면 뉴스에 아이고 전력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TV 화면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한국전력 원자력 발전소 통제할 때 보면 기기
같은 게 달려가지고 뭐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그런 기기가 막 딱 달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전부 그 밸브하고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계측된 데이터를 이쪽으로 날라와서 여기 표현하는 걸 갖고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완전 운영에 필요한 거죠. 그죠? 처음에 한번 지을 때도 들어가고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품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런 게 진짜 돈 되는 비즈니스가 아닐까. 거기는 진입장벽도 현재 확실히 있는 중이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테마처럼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재생에너지랑 달리 이거는 정부에서만 방향을 들리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고위 관계자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눈치챘다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의 얼개를 그거를 인식하고 그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비즈니스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집 앞에 눈 치우기 더 바빠서 큰 길에 눈 치울 그런 지금 여력이 없다. 각 나라들이. 여러분도 돈이 생기면 정부에 돈이 생기면 우선 첫 번째로 방위산업 투자해야 돼요. 지금 정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AI 투자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뭐 거기에다가 환경을 생각해서 뭐 지구온도 올라가는 건 전 세계인의 문제고 미국이 간밤에요 66개의 국제 유엔 국제기구에서 탈퇴했고요. 우리나라에 본부가 있는 게 녹색 에너지 기금인가 그게 있대요. 거기도 탈퇴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아이고 큰 길에 있는 눈은 공동체로 너희들 알아서 치우고 나는 내 집 앞에 있는 눈 치우기도 바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들이 요즘 죽을 좀 쓰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AI 때문에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뭐 친환경 미국의 퍼스트 솔라나 이런 태양광 에너지 하는 기업들 돈은 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친환경을 좋아하고 그러죠. 메타도 좋아하고 구글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산업의 성장 속도가 그렇게 크질 않죠. 그죠? 오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래저래 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 늘어날 게 전기고 전기가 늘어나는 게 또 ESS 배터리도 필요하고 ESS 배터리는 이제 원자력 SMR이 있으면 ESS 배터리는 거의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에 이제 ESS 배터리 저장이 필요한 거죠. 그 구조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좋은데 지금 회사별로 그런 부분들이 잘 봐야 된다. 다르다는 거죠. 포장되어 있는 어떤 테마에 속하는 그 테마랑 그 회사가 본질적으로 업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셀을 다루는 비즈니스인지 반도체를 다루는 비즈니스인지 계측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마진은 어떠한 건지 수주를 받았다면 이게 도대체 마진이 얼마나 되는 건지 나중에 원가가 바뀌었을 때 결산할 때 가서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회사가 부담하는 건지 발주처가 부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직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분들 잘못하면 수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적자 나는 거가 많이 있었죠. 그죠? 한때 정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중동건설 인프라하는 회사 주가가 한때 70만 원도 가고 막 그랬어요. 수주 막 빵빵 중동의 정유화 프로젝트 공장들 막 엄청 수주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수주해서 공사는 기껏 했는데 이익은 안 나고 적자 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건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산업재 회사는 조금 재미가 덜하다. 왜냐하면 산업재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글로벌로 이제 시공사들도 있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회사들도 시공을 잘하죠. 그죠? 시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전산 기기, 발전기기 만들어내는 대장간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 좀 첨단된 대장간, 두산 인프라코아, 중국에 가면 상하이 전기, 뭐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에 많이 있어요. 진입장벽이 그렇게 많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계측기나 뭐 이런 회사 아니면은 시공해서 운전하는 회사들, 미국 가면 그런 회사도 있어요. 뭐 땡땡 회사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지는 그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SMR이 소중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미군 부대마다 부대 단위로 해서 작은 소형 원전을 설치하겠다고 그런 발표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원자력으로 지금 이제 올인해서 가는 중이에요. 원자력 더하기 석유 채굴하는 이걸로 쭉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분들 수주는 받았다는데 이 회사
어닝이 언제 개선되는가? 계획대로 되면 수주 받아가지고 어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도 길고, 또 하나는 결산하고 나서 돈이 남을지 손해볼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방산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세이프하죠. 그죠? 방산회사가 망하면 나라의 국방비도, 국방력도 같이 망하니까 적정 마진을 보장해 주는데, 원전은 그런 쪽에서는 조금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하죠. 우리가 뭐 루마니아 원전 수주할 때도 프랑스 회사, 미국 회사, 우리나라, 코리아 원팀 다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저가 수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산업재 관련된 원전 회사들은 그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하셔도 되는데 늘 밸류에이션 체크해 보시면서 너무 그 테마성으로 휩싸이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소형 SMR은 여전히 사람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그것도 작년에 막 한때 뭐 엄청 올랐다가 제자리 다 찾아갔습니다. 지금 오클로라는 회사도 막 185불까지 갔다가 지금 뭐 70몇 불, 뭐 80몇 불까지 떨어졌고요. 또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 좋아하시는 유스케이라는 회사 있죠. 오클로하고 유스케일은 좀 다른데요. 오클로는 소형 원전을 설계도 하고 시공대가 자기가 운영을 해요. 발전소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기를 파는 일도 같이 하는 거죠. 유스케일은 순수하게 설계만 해주는 회사죠. 반도체의 뭐 시놉시스 같은 회사, 그런 느낌의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모르는 일이에요. 설계 한 건당 돈을 얼마 벌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막 장기적으로 확신을 갖고 하는 거는, 그렇게 너무 많은 비중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원전 좋다는 건 다 그분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우라늄, 연료, 그 다음에 원자로, 제어 자동화, 여기 재미있는 회사가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고요. 운영, 정비, 전력 판매, 요 산업 사이클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꼭 이제 그분들 아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라늄, 채굴, 연료, 원자료, 제어, 자동화, 운영, 정비,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병목이 될 수 있는 게 연료 부분, 그 다음에 제어, 자동화, 이쪽이 마진이 높을 거다. 원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대형 원자로 이건 하는 회사들이, 이건 사실 말이 원전이지 업의 본질은 금속 쫌딱거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판매는 뭐 한전 같은 회사들이 하고요. 운영, 정비, 이거는 이 가정에 참여한 회사들이 MRO로 팔아먹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채굴하는 기업은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회사 중에 우라늄 에너지라고 작은 회사 하나 있어요. 독특한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너무 애기 회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쟁력 포인트는 공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전략 비축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지금 계속 HLLEU를 비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SMR 시장은 확대되는 걸, 본격적으로 SMR이 건설되는 거는 2027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요. 농축하는 회사들, 센트러스 에너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이 회사가 이제 미국 내 현재로서는 유일한 HLLEU 공급자이자 LEU 공급자이고, 그런 원전 에너지 쪽을 컨설팅 해주면서 돈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조금도 계속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입니다. PER이 지금 한 60배, 50배 그 원전이니까 그렇게 원전 섹터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층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회사들이 반도체로 치면 극자외선 포토레스트 장비 같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원자로 설계 건설하는 회사는 EDF, 로사톰, 미쯔비시 중업 이렇게 있고요. 차세대 원자로 여기 또 GE도 있고, 여기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로사톰은 러시아 회사고요. 프랑스 회사들, 일본 회사들. 그러면 이거는 좀 우리나라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원전에 있어서는 글로벌에 잘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약간 따라가는 위치에 산업 사이클에 있었던 그런 산업 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 아니에요. 반도체는 넘버원이 맞고, 방사능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 넘버원인데, 원전이 가성비 그다음에 뭐 빨리 만들고 이런 거에 넘버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그다음에 차세대 원자료 만드는 거에는 GE, 히타치, 유콜리아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고,
유스케어 파워, 우리 알고 있는 회사죠. 작은 회사입니다. 애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삼성물산도 투자해 갖고 있는 그런 회사 하나 있고요. 롤스로이스, 이건 영국에 있는 회사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엑스에너지, 엑스에너지는 미국에서 제법 투자가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콜텍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경쟁력 포인트는 라이선스가 곧 진입 장벽이 되는 거니까 에너지 부여로 누가 라이선스를 받았나 안 받았나, 원래 원자력이 정부에서 규제하는 산업이니까 그렇죠, 그죠? 이 얘기는 즉슨 초과 마진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라이선스만 있으면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비용 통제 노력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그냥 건설은 비슷한 비즈니스, 비슷한 것도 약간 난이도 높은 건설 설계 기술이다. 여기에 무슨 OP 마진이 70% 되고 80% 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여기 설계한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오클로는 얘는 장주기에 소형 원전 만든 회사인데 미군에도 공급한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막 한때 막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고 지금도 현재도 밸류에이션이 무지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테마에 하이프가 좀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는 직접 전기를 팔기도 해요. 원전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전기도 팔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 장사하는 것처럼 전기가 필요한 요소의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군기지 옆에다가 발전소 하나 지어가지고 그게 원전이면 소형 SMR이고,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막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블룸 에너지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는 수소 연료로 발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뭐 원전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미국에 이런 작은 에너지 회사들이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고 있고, 블룸 에너지는 기관 투자가들도 좀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밸류도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 않고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어 자동화 디지털, 여기가 제가 생각에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마진이 높을 수 있다. 여기에 에머슨 일렉트릭, 이 회사가 계측기 뭐 이런 쪽에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글로벌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 이것도 이제 같이 경쟁하는 관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일렉트릭은 원전을 짓지는 않지만 원자로 제어 시스템 운용하는 거에 다 제어를 이 회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안전 계측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폭발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보는 거, 자동화 운영 소프트웨어,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그 자동화 장비들은 다 이 회사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진이 높을 거다. 이 회사가 우선 가동이 불가해요. 반도체로 치면 진짜 공정 제어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이다. 그 외에 운영 정비하는 회사들,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고, 뭐 EDF 두코 이런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기술 뭐 이런 데도 이런 관련돼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꾸준해요. 그 대신에 하나가 이제 늘어날 때마다 퀀텀 점프해서 하는 거여서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들은 기술 규제 장벽이 얼마나 있는지, SMR은 라이선스 비즈니스니까 에너지부로부터 이거를 잘 받았는지, 그 다음에 마진이 높은 비즈니스, 병목을 잡고 있는 거를 그분께서 투자하셔야 된다. 병목이 뭐냐? 저는 연료하고 계측 뭐 이런 거지 않을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AI 연계성, 이건 이제 뭐 다 연계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원자력 생태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죠? 이 비즈니스는 어려워요. 어렵고 또 이게 언제 돈이 될지 모르는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반도체랑 방산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방향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은 정확히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방향도 2030년 무렵 2028년 9년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늘어날 거고, 원자력 발전소도 대형 원전도 계속해서 미국도 지금 증가시키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언을 했고, 증가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지는 않아. 조금 멀리 와 있어. 기다리면 오는 님인데 멀리 와 있어. 그리고 이 공정들이, 이 산업이 좀 어려워서 그분들께서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는 거야. 무늬만 원전이고 안에 있는 업의 본질은 석탄 발전소에 필요한 발전 터빈이나 원자력에 필요한 발전 터빈이나 만드는 거는 비슷해요.
우리가 발전이라는 게 뭘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 막 빨리 돌리면 회전하면서 거기에서 전기가 생성되는. 돌리는데 석탄으로 떼가지고 전기로 돌리면 석탄 발전이 되는 거고, 원자력 에너지로 돌리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자력을 발전시키고 전력을 발전시키는 그 발전 기기들은 전부 다 쇠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 정확히 업의 본질을 깨뚫고 그분님께서 투자하셔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되는 지위에 있는 마진이 높고 진입해자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하시는 그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원자력 산업에 투자에 주의할 점, 옥석을 잘 가리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테마는 훌륭한데 나중에 가서 돈이 안 되는 중동 건설붐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요, 잃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이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는 주식이 꼭 필요한 거 가서 포모해지려고 샀는데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봤더니 쭉정이야. 이러면 잃는 거잖아요. 그죠? 잃지 않는 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 잃지 않는 투자의 관점에서 제가 이 산업 전반을 짚어드리면서 저도 문과생이어서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AI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그분들께 그냥 펀드 매니저 하면서 기업 탐방 다닌 거 이런 것들 다 경험들을 안에 녹여서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부 여러분. 교실에서 학습하고 계신 많은 그부님들이 1월을 맞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계시죠. 지난해 포트폴리오 성과가 20%에서 30%에 미치지 못한 그부님들이 계시다면, 혹은 아직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몰라 교실의 영상을 천천히 따라오고 계신 그부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학급 반장들과 준비한 작은 새해 선물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40년간 투자 시장에 머무르며 혼자 잘해왔던 자연인 시절과는 다르게 지난 3년은 우리 그부님들의 계좌가 붉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해왔지요. 그러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천천히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커리큘럼화를 시켜놓은 강의가 45강 가까이 됩니다. 기업 선정 기준부터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매매 전략과 지표들까지도 담았습니다. 45일 동안 천천히 독파해 보신다면 올 한 해 투자가 걱정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월 동안 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보시는 그분님들께는 기본 개념을 평생 소장하실 수 있도록 VOD 전체 강의를 USB에 담아 특별 배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수학의 정석과 같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고 보면 좋을 영상들을 준비하였으니 찬찬히 완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나오는 어려운 투자 용어, 산업 용어까지 따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우리 그분님들을 위해 개나리반에서 투자 사전으로 개념들을 학습하고 있지요. 이것을 저서로 특별히 엮어 학습 보따리에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옆에 두시고 학습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찾아보시면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둔 평생 투자 첫걸음 도서도 함께 넣어 두었으니 사랑하는 사람과 한 권씩 나눠 읽어보시며 돈을 버는 습관을 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새해 투자 다짐과 함께 매일매일의 학습 기록과 투자 기록을 다이어리에 남기실 수 있도록 사계절 투자 다이어리와 펜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기록한 내용은 추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잘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돌이키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여러분만의 투자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학습하신 여러분의 곁에 매일 함께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특별히 제작한 시장 테마별 응급키트 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 여러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럴 때마다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학습 기조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급락장에서 상승이 과열된 장에서 손절이 필요한 장에서 기준을 재정립하실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키트 카드를 만들었으니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사계절을 세워갈 만년 블록 달력과 특별 제작한 주차 넘버링 보드까지 오직 종합 마스터반 배움 보따리만을 위해 제작한 특별 선물과 함께하며 계좌도 마음도 열정도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병고년 붉은 말의 해에 그부 여러분들 모두 거침없는 질주 끝에 달콤한 수확이 기다리는 해가 되도록 힘차게 함께 학습해 볼까요?